오늘은 아츠기시에 향할 것이다. 렛츠고. 공사 현장이 보였다. 한국에서 일관된 주황색의 포크레인만 보다가 파란색상의 포크레인을 보니 신선했다. 그리고 일본 공사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한국의 공사 현장보다 연령층이 확실히 높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신호수를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 일본의 노년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라고 한다. 한국도 최근 20%를 넘어섰고 인구 구조상 한국의 노년층 인구가 30%에 달하기까지는 10년도 채 안 남았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든 일본으로부터 좋은 힌트를 얻어야 함을 느낍니다. 이런 생각과 함께 걷다 보니 명경사에 도착했습니다. 이 절은 바로 다음에 소개할 스기야마 신사 안에 있는 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은 1945년 공수부로 파괴되었다고 하네요. 50년 후인 1995년 재건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엔 스기와라 신사가 있습니다. 붉은 신사 입구 안으로 들어서면 데미지와 사당 그리고 관리인이 사는 듯한 집이 신성한 분위기를 풍기며 저를 맞이해줬습니다. 신사에서 잠시 쉰 이후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새소리. 소리가 왜 이래? 기괴한 새소리 들리시나요? 무슨 새인데 이런 기괴한 소리를 내는가? 여기도 공사하고 있네요. 아까 이야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일본 구직 사이트 검색 순위를 보면 시니어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다 합니다. 세금을 많이 뗀 만큼 일본의 세금은 높습니다. 그만큼 노년층의 연금이 높습니다. 월 120만원 받는 일본의 노년층, 반면 한국의 노년층은 그의 3분의 1인 40만원을 평균적으로 받는다 합니다. 그런데도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로널드 맥도날드. 일본에선 아직도 간간히 저 마스코트 캐릭터가 보이는데 요새 한국에선 유달리 안 보이네요. 얘가 좀 기괴하게 생기긴 했죠. 햄버거를 보니까 함바가가 먹고 싶네. 배고프다. 그러자 돈키라면 돈키호테밖에 모르는 제 눈앞에 새로운 돈키 가게 미꾸리 돈키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 가게는 함바가 가게입니다. 미꾸리 돈키는 처음 보는 가게다. 그전에는 일본에서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체인점이라고 한다. 전국에 300여 개의 매장과 반세기의 전통을 가진 곳이다. 이곳에 특징이 있다면 나무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그리고 주문, 서빙, 심지어 계산까지 셀프다. 3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하는 모습이다. 함바가는 맛있었다. 탄탄하기보다는 부드러운 육질에 육즙과 소스의 감칠맛 조합이 마음에 들었다. 한낮은 꽤나 덥기에 2시까지 천천히 휴식 후 출발했다. 걸어가면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오징어 게임의 핑크 색깔을 연상케 하는 집? 상자인가? 그런 게 곳곳에 있었다. 설마 오징어 게임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새로운 놀이문화가 생긴 건가? 국뽕을 느끼며 발을 옮긴다. 진실을 알기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다. 이 박스의 정체는 렌탈 박스다. 이삿짐이나 부피가 큰 물건들을 임시로 맡을 수 있는 공간이다. 생각해보니 집이 작은 일본에서 분명 수요가 있을 법하다. 인터넷에서 렌탈 박스를 찾아보니 가격이 0.7초당 5,000엔 가까이 된다. 1초는 다다미 한 장의 크기를 뜻하는 단위로 0.7초는 약 1제곱미터 정도이다. 레귤러 사이즈를 보니 월당 4초가 22,700엔, 8초가 632,050엔이다. 상당히 비싸 보이는데 우려와 다르게 거의 완판되고 있다. 일본은 부자가 많나보다. 수목장인가? 나무 밑에 죽은 자를 묻는 방식. 오늘은 고령화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고령화가 한국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가 장래 광고가 많이 보이는 게 체감이 됩니다. 특히 여기 있는 수목장 같은 경우 나무 밑에 유골을 안장하는 방식으로 자연 친화적이고 공간 효율적인 방법이고, 무엇보다 추후 관리비가 없어서 경제적이기까지 하여 일본 사회에서 수목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도 언젠가 나의 사업을 해야만 하겠지. 요즘 시대의 평생 직장은 공무원 외엔 없으니 말이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해외에서의 관찰은 매우 좋은 영감을 제공합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면 영감보다는 답안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라 하더라도 유사한 문화권이고 무엇보다 같은 사람인지라 니즈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7년 전에 몸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일본 교환학생에 갔었는데 경제학부의 외국인이다 보니 중국 비즈니스 재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재미는 우리가 하는 세미나를 일본식으로 표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수업은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연구활동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업이기에 다른 수업보다 심도 있고 실질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우리 재미에서는 중국의 휴대폰 배터리 사업을 일본에 들여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른바 렌탈 사업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휴대폰 배터리는 물론 킥보드, 자전거까지 다양한 렌탈 사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2018년 당시에 한국에서는 물론 일본에서도 렌탈 사업은 전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미개척지인 일본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희귀한 경험을 대학생 때 했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당시 저는 이 재미를 단순히 수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젝트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당시 이 수업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그릇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아니면 이 렌탈 사업이 현재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으니 재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휴대폰 배터리 대여 서비스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착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다른 건 몰라도 휴대폰 배터리 대여 서비스가 성공했다는 것은 지금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써봤고 앞으로도 쓸 일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시각이고 시장의 관점과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보지 못한 많은 것을 보고 관점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오늘만 해도 나는 렌탈박스 수목장 서비스를 보았습니다. 분명 한국에서도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풍경으로만 보였을 서비스들이 지금은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또 다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들은 분명히 이 일본에서 도쿄, 오사카 여정보다 더 길고 더 어려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낮은 난이도의 이 여정은 이보다 더 어려운 여정에 힘이 될 것입니다. 야마토에 도착했습니다. 소바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돌격하다시피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거다. 우마이. 저녁을 먹고 밖으로 나가니 깜깜하네요. 지금 시간은 8시. 시즈오카가 146km? 언제 가냐? 아츠키까지도 10km인가? 2시간 넘게 가야 하네요. 가야 할 길도 기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야마토. 일본 매체들을 자주 접하신 분들은 야마토라는 단어를 한 번쯤 접했을 겁니다. 제 나이 때 남자들은 스타크래프트에서도 자주 들었을 거고요. 야마토는 고대 일본의 수도입니다. 현 위치는 오사카 옆에 나라가 야마토였던 지역이죠.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구 야마토가 현재 나라 지역이고 신 야마토가 제가 있는 곳입니다. 일관성이 좀 없죠. 저도 의아했습니다. 왜 여기가 야마토야? 이게 메이지 시대 때 여러 지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정 지역명으로 하면 반발이 우려되고 다들 자기네 지역 이름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고민 끝에 찾은 답이 일본의 근본 지역명인 가장 일본스러운 야마토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최고로 레어한 이름을 얻었으니 불만은커녕 어깨가 올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역 이름에 걸맞지 않게 현재 이곳은 딱히 임팩트가 있는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충지도 아닌 주로 배드타운의 역할을 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에비나, 여러분,
일본어로 에비라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에비는 새우입니다. 에비는 한자로 바다 해자에 늙을 노자를 씁니다. 바다의 노인, 새우가 등이 노인처럼 굽어서 바다노인이라는 한자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사가미강 바로 옆에 있는 에비나시는 과거 농가 습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구부정한 새우 같은 생물이 많이 살았죠. 이것이 에비나 지역명의 기원입니다. 에비나 역에 왔는데 새우탈을 쓰고 있는 캐릭터가 귀엽네요. 이 녀석의 이름은 에비냐입니다. 저는 지금 에비나시와 아츠기를 사이에 둔 사가미강 위에 아유미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여기만 건너면 아츠기군요. 아츠이, 두텁다는 의미의 한자에 기, 나무라는 한자가 합쳐진 지역명입니다. 이 지역명에 대한 확정적인 어원은 없고 대신 두 가지 설이 존재한다 합니다. 첫 번째, 이곳은 옛날에 빽빽히 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었다고 하죠. 지금은 공장과 주거지 건설로 인해 이름만 남게 되었습니다만, 두 번째 설은 이 지역에 종국에서 세금으로 받은 나무들을 모아뒀다는 장소였다는 설입니다. 나무를 많이 바쳤다는 장소이기에 이 지역이 아츠기라는 설입니다. 역사에 기록도 남겨있다 하고요. 어느 설이 진짜 유래인지는 모릅니다.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드디어 아츠기시에 진입했습니다. 간판이 환영해주네요. 요코소 아츠기시에. 사람이 아닌 간판이 해준 축하라도 고생하다 보니까 감정이 푹 받쳐오르네요. 오늘 묵을 호텔은 현재 진입지에서 좀만 가면 나옵니다. 아츠기 어반 호텔 입장. 현지 시간 10시 30분. 들어가서 씻고 그냥 바로 자야겠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